인천의 오래된 재래시장, 매일 새벽이면 조혜자는 시장 골목을 걷는다. 고무장갑을 끼고 생선을 손질하고 비린내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삶. 올해 58. 그녀는 그 일에 대해 단 한 번도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시장 아지매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속으로 그 별명마저 고맙다고 생각한다. 기억조차 가물한 옛 이름보다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니까. 그날도 변함없는 하루였다. 시장에서 생선을 정리하고 뼈와 내장을 손질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였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유리 부모님이랑 상견례하기로 했어요. 압구정 쪽에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엄마는 편하게 입고 오세요. 조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구나 싶으면서도 압구정이라는 말이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았다. 하나뿐인 단정한 코트를 꺼내 다림질을 했다. 시장에서 입는 앞치마가 아닌 옷을 고르는 일은 오랜만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잠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푸석한 머리 주름진 눈가. 그래도 민수 앞에서는 떳떳하고 싶었다. 토요일 오후. 압구정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조혜자는 손에 약간의 물기마저 묻어있는 채로 가게 주소를 확인하며 도착했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수가 반갑게 인사한다. 엄마 잘 오셨어요. 유리 부모님 벌써 도착하셨어요. 내부로 들어가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예비사돈 부부와 유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예비사돈의 눈빛은 명백하게 낯섦과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조혜자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를 시작했다. 이 와인 보르도에서 마셨던 거 기억나? Of course the bouquet was unforgettable. 그들은 마치 일부러 영어를 섞는 듯한 말투로 자신들만의 분위기를 형성했다. 조혜자는 물을 마시며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사모는 눈짓으로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은 이런 음식 익숙하지 않으시죠? 생소하실 것 같아요. 조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정성 들인 음식이라면 어떤 것이든 맛있습니다. 그러자 사모는 얕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조용히 돌렸다. 어머님 와인 모르시죠? 물 드릴까요? 그 말에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조혜자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이윽고 질문이 나왔다. 어머님은 어떤 일 하세요? 조혜자는 망설이다 짧게 대답했다. 생선 손질합니다. 시장에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예비사돈의 미묘한 표정 변화. 사모는 와인잔을 잠시 멈춘 채 말을 삼켰다. 그 후로 대화는 다시 영어로 이어졌다. 조혜자는 철저히 대화에서 배제된 채 물만 마시며 앉아 있었다. 결혼식 이야기가 나오자 예비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결혼식 날은 하객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라 어머님께서 너무 앞에 안 나서 주셔도. 그 말에 민수가 입을 열려 하자 조혜자가 손으로 조용히 막았다. 괜찮아. 내 인생이 먼저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었다. 주방 직원들이 인사를 하며 나왔다. 그는 유명 셰프 브라이언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다 조혜자를 보고는 순간 멈춰섰다. 조혜자? 진짜 너야? 그는 놀란 얼굴로 다가와 영어가 아닌 정확한 한국말로 말했다. 세상에 진짜 너 맞잖아. 나 브라이언이야. 런던에서 같이 일했잖아. 플라자 마켓 기억나?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브라이언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너랑 같이 일하던 시절 지금도 내가 강연에서 자주 말하거든.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칼을 가진 셰프는 조혜자였다고. 예비사돈 부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브라이언은 조혜자의 아들을 보며 말했다. 너가 그 꼬마야? 예전에 조 셰프가 나한테 보여준 사진에서 본 정말 이렇게 컸구나. 브라이언은 테이블에 돌아서며 말했다. 이분은 제가 런던에서 배운 최고의 스승입니다. 제가 요리로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건 전부 이분 덕분이에요. 조혜자는 조용히 말했다. The past is just the past these days. I simply prepare fish in a market and I take pride in that. 하지만 브라이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조 셰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런던에서 열리는 피시앤칩스 월드 챔피언십에 당신을 초대하려고 왔어요. 우리 팀의 마스터 셰프로요. 조혜자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다. 엄마 가세요. 이젠 엄마 인생 사세요. 사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영어 하실 줄 아셨어요? 조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주 에티디의 아 랭스티티 폴 보키즈 아리용. 저는 리옹에 있는 폴 보키즈 아카데미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한국어로 이어갔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죠. 그땐 하루에 14시간씩 서서 칼질을 배웠어요. 좋은 식재료가 뭔지, 불의 온도가 얼마일 때 가장 맛있는지 그걸 가르쳐준 곳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삶을 배웠고 꿈을 키웠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발음도 유창했고 억양도 정확했다. 그 말의 순간 사모와 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들은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다. 요리계의 하버드라 불리는 프랑스 최고 셰프 학교. 그곳 출신은 대부분 세계적인 레스토랑에서 일하거나 수십억 대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인재들이었다.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셰프 브라이언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Wait, what? You studied at Paul Bocuse? That's right. I remember now you told me back in New York. Oh my god, you were the top student there, weren't you? 혜자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그땐 잘 나갔었지. 귀국하고 나서도 잘 풀렸어. 서울에 작은 비스트로 하나 열었는데 방송도 타고 손님도 많았어. 그땐 정말 꿈같은 시절이었지. 브라이언은 반가운 마음에 박수를 쳤지만 혜자는 잠시 말끝을 흐렸다.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투자하자며 다가왔어. 고급 와인 수입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사업 제안서도 그럴싸했고 처음엔 매출도 났어.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넣었지. 근데 결국 도망갔어. 레스토랑도 문 닫고 빚만 남았지.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이 없었다. 그건 다 지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서원장 즉 예비사돈의 남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혜자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때 그 사람 이름 혹시 기억해요? 서원장은 입술을 살짝 달싹이다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혜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내가 18억을 넣은 와인 수입 사업. 사업자 이름이 서희준이었어. 혹시 당신 서희준 씨 맞죠? 혜자는 아까부터 서원장을 보자마자 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었다. 그 말에 테이블 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유나가 놀라 고개를 돌렸고 사모는 입을 틀어막았다. 서원장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아요? 아들이랑 단둘이 살던 집까지 팔았어요. 근데 당신은 도망쳤죠. 전화도 주소도 다 끊고. 서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당신이었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혜자는 그저 조용히 물만 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신 딸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녀는 유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유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때 선택한 삶을 후회하지도 않아요. 내가 생선을 팔게 된 것도 아들 때문이었고 그 아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유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는 정말 몰랐어요. 혜자는 유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괜찮아요. 유나 양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서원장을 향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아들이 살아가는데 방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서원장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흐느꼈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는 비서를 동반하고 왔다. 그리고 비서에게 내 재산에서 지금 18억 정도 당장 지불해드려. 사장님 죄송한데 현재 그런 금액은 현금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사장님이 비트코인으로 넣어놓으신 금액이 비트코인장이 좋지 않아서 18억 정도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당장 송금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서원장은 사돈어른 혹시 제가 지금 제 과거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진정한 사과의 의미로 비트코인으로 당장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비트코인 주소 있으실까요? 이에 옆에 있던 아들이 엄마는 없으신데 제가 소액으로 하는 계좌가 있는데 엄마 거기로 받아서 제가 드릴게요. 말없이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비서는 알려준 주소로 송금을 했다. 송금을 하니까 갑자기 서 원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예비사돈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혜자는 서 원장에게 내가 당신을 아직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 아들 민수가 유나를 사랑하니까 유나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아들을 봐서 참는 겁니다. 과거의 원한은 과거일 뿐 당신이 나를 속인 건 정말 죽도록 밉지만 몸을 부들부들 잠깐 떨던 혜자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으니 당신을 용서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모와 유나는 조혜자를 다시 보게 됐다. 더는 시장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도 품위를 잃지 않은 진짜 어른, 진짜 사람으로 6개월이 지났다. 오늘은 드디어 내 아들 민수의 결혼식이다. 빚을 지고 생선장수로서 살았는데 내가 그토록 원망했던 서 원장을 뜻밖의 자리에서 만나서 갚아준 비트코인은 나의 과거의 삶의 보상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비트코인이 그 이후로 3배가 오르고 민수는 그동안 열심히 코인 차트를 공부해서 10배인 100억이 되었다. 나는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늘이 갚아주시는가 보다. 다시 한번 가슴의 응어리가 풀려지는 듯 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혼자서 흘렸다. 결혼식 당일날 예비사돈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수 어머니로서 저희 곁에 자랑스럽게 서주세요. 3개월 뒤 런던에서 열린 피쉬앤칩스 대회 무대. 조혜자는 흰 조리복을 입고 고무장갑 대신 은빛 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칼을 들며 말했다. 정직하게 손질한 생선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박수가 터졌고 민수는 무대 아래에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셰프예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장 아지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다시 요리하기 시작한 진짜 조혜자였다. 그리고 내 아들 민수는 이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계속 자산을 불리고 있었고 유나와 그 가족도 사돈을 자랑스러워했고 모두 다 행복했다.